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팀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로 만나볼 게임은 유로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작가 시모네 루치아니와 솔로게임 모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데이비드 투르치의 협업작 뉴클리움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젠콘 행사에서부터 화제가 되었고 최근 독일 에센에서도 그 열기가 이어졌는데요. 한글판 소식도 발빠르게 결정이 된 만큼 어떤 매력이 담긴 게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클리움은 석탄으로 인한 증기기관이 개발된 19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우라늄이라는 자원이 있었다면 하는 가정에서 시작된 게임입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는 보드게임 딩랭킹 1위에 오른 네트워크 게임 브라스의 느낌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게임 또한 브라스와 같이 석탄의 자원 운용 및 철도를 통한 지역별 네트워크의 선점이 중요한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믹스된 느낌은 브라스의 클래식한 맛에 시모네 작가의 다른 작품인 버라지의 에너지 발전이라는 요소와 그로 인한 미션 트랙 달성의 독특한 유로 전략 맛이 담겨지면서 또 하나의 재미난 돌연변이 게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브라스에서 플레이어들 간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네트워크 싸움과 버라지에서 기업별 비대칭 능력에 특화되어 그것들을 활용해 엔진을 굴리는 재미가 절묘하게 잘 섞여서 깊은 유로 전략의 재미를 제공하는데요. 정해진 라운드가 없이 엔딩 조건이 달성되면 공정하게 한 라운드를 좀 더 진행하고 현재까지 획득한 점수와 마지막 최종 마일스톤 점수 및 엔딩 점수를 더해 승점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뉴클리움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신 앞에 있는 액션 타일을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은 언어 요소 없이 다양한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 아이콘은 이렇게 보드 위에 매칭이 되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액션 타일별로 두 개의 액션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타일을 사용하면 두 개의 액션을 모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시작할 때는 모든 플레이어가 5개의 기본 타일을 갖고 시작하게 되지만 수행한 액션 중 액션 타일을 가져오는 게 있어서 원하는 액션 타일을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가져와서 이렇게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액션 타일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주력 행동들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행동들을 보완하는 것은 역시 그 시모네 작가 게임 중 뉴턴의 행동 카드를 가져오는 것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클리움에서의 유니크한 매력은 바로 이 행동 타일을 게임 보드 위쪽에 놓아서 행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행동 타일을 보드 위 철도로 놓아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행동 타일을 자세히 보면 아이콘 외에도 이렇게 양 끝단에 4가지 색상의 띠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의 메인보드에도 그에 걸맞게 4가지 색상의 지역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타일을 앞면으로 두어서 연결을 할 때 타일 끝단의 색상과 인접한 지역의 색상이 맞으면 해당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일꾼 미플이 하나 필요하고 철도 지역도 한 칸짜리가 아닌 2칸 내지 3칸짜리 지역은 처음 배치 시에는 다른 반대쪽이 이어지지 않고 한쪽만 이어진 채 시작하기 때문에 2개의 액션이 아닌 연결된 하나의 액션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행동 타일을 철도로 놓으며 행동 타일 끝단의 색상끼리 연결이 되면 이번에 배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했던 사람도 같이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인 셈입니다. 단 이렇게 철도로 놓은 행동 타일은 재충전 액션을 했을 때 모두 다시 회수되는 게임판 위쪽의 행동 타일들과는 달리 게임 내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력으로 사용되는 행동 타일과 네트워크로 색상을 연결하는 일회성 행동 타일로 적절하게 분류해 사용하는 것부터가 뉴클리움 전략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게임판 위쪽에 놓아 사용하는 것이 철도로 행동 타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꾼도 쓰이지 않고 제약 없이 2개의 액션을 다 할 수 있어 유리할 것 같지만 결국 뉴클리움 자체의 목적이 각 도시별로 건물들을 건설해서 해당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게임인 터라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드 2곳에 세팅된 석탄 지역에서 끌어오던지 자신의 우라늄 광산에서 뉴클리움 토큰이 있는 핵발전소를 거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때 석탄은 1의 에너지를 발생하고 우라늄은 2의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라늄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효율을 자랑하지만 돈만 있다면 1원에서 2원, 3원까지 선착순으로 지불해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석탄에 비해서 우라늄은 자신의 광산에서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희귀한 자원으로 아껴 사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라늄은 언제든지 일꾼 하나로 대체가 되고 일꾼 하나는 또 돈 1원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라늄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 광산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에너지 공급을 마치면 건물 타일을 뒤집어 엔딩 점수 및 스킬 트랙을 증가시켜주는 건물과 우라늄을 발전소에 돌릴 때 사용 개수 를 늘려주고 해금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제공하는 터빈 그리고 앞서 말한 소중한 자원인 우라늄을 생성하는 우라늄 광산 타일들 모두 타일 순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건설이 가능하고 첫 배치를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션 타일과 일꾼을 소모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철도 건설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액션 타일로 철도 건설을 할 경우는 이렇게 어디든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미리 철도로 선점을 해두는 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철도가 완성될 경우는 철도 완성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은 재충전 시 얻게 되는 점수 수입이 증가하게 되므로 완공을 위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맛도 잘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면 건물 타일을 뒤집으면서 에너지 공급량만큼 업적 토큰을 획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버라지에서 수력 발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만큼 토큰을 올렸던 트랙과 같은 개념인데요. 업적 토큰들은 에너지 공급대 뿐만 아니라 해당 타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기술 타일을 발전시킴으로써 패시브 액션으로 특정 액션을 할 때마다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은 업적 토큰들은 더 이상 액션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 재충전 액션을 수행하면서 업적 토큰 수만큼 마일스톤 트랙에 자신의 마일스톤 마커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고요. 개인별 마일스톤 마커는 총 6개가 제공이 되는데 이 중 3개는 사이드보드 하단에 놓아두어서 종료 트리거 중 하나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3개는 밖으로 빼두어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일스톤 마커는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계산하는 점수 중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4곳의 위치에 랜덤으로 세팅된 마일스톤 타일에 맞게끔 그 좌측으로 색상별로 티어가 나뉜 트랙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의 티어에는 하나의 토큰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티어가 높아질수록 곱하기 배점이 높아지는데 게임 종료 시 해당 줄의 마일스톤 트랙의 조건마다 자신이 배치한 마일스톤 토큰의 총 합의 배점만큼 획득하게 됩니다. 때문에 4와 5의 티어 구간을 보면 어느 쪽에 토큰을 놓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는 마일스톤 조건이 달라지므로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초반에 사이드보드에 쌓아둔 마일스톤 토큰이 한 칸씩 이렇게 빌 때마다 현재 트랙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너스 점수를 제공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적 토큰은 모아둘 수가 없고 재충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업적 토큰을 모은 뒤에 재충전을 하려고 게임하는 동안 액션을 쥐어짜게 됩니다. 또 마일스톤 토큰을 놓을 때 해당 옆줄에 뉴클리움 토큰이 남아있다면 먼저 트랙을 선점한 사람이 현재 비어있는 발전소 중 한 곳에 꽂아 넣으면서 그곳의 지역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곳도 우라늄을 이용해 핵 발전이 가능하게 되기에 업적 토큰을 더 모을 수 있음에도 빠른 재충전으로 보상을 선점하는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더불어 재충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올려두었던 돈, 일꾼, 승점 3가지 수입 트랙에서 이 수치만큼 획득하게 되고 그동안 사용했던 게임보드 위의 행동 타일들을 모두 회수하여 말 그대로 다시 액션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재충전의 재미난 포인트는 수입 트랙의 돈과 사람을 누적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재충전을 자주 사용할 생각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재충전 시 확보하는 수입들은 트랙 마커가 우측으로 올라간 왼쪽 수치를 확인하고 이어서 게임판 위쪽에 올려둔 행동 타일로 놓아둔 지역까지만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아무리 수입 트랙 마커를 우측으로 많이 올려두었더라도 게임판 위쪽에 행동 타일이 몇 개 놓여있지 않다면 그 행동 타일 지점까지만 수입을 얻게 되므로 높은 수입일수록 어느 정도의 턴과 시간을 소모한 뒤에 확보할 수 있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재충전 시 업적 토큰이 없다면 듀에트의 캔자스 시티처럼 영지역에 마일스톤 토큰을 올려두어 한 개의 일꾼과 이원을 보상받긴 하지만 게임 종료 시 마이너스 3점으로 계산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무엇보다 이 고민이 빛나는 지점은 바로 종료 트리거가 발동할 때인데요. 게임 종료 시 돈과 일꾼도 남은 만큼 승점이 되고 특히 후반인지라 승점 트랙도 많이 올라가 있을 때라 한 번 재충전을 통해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 게임을 마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료 트리거는 액션 타일 및 계약 타일 더미가 모두 비거나 모든 플레이어가 재충전을 여기 3회씩 이렇게 마치거나 누군가 점수를 70점 이상 달성하거나 혹은 기술 타일 8개를 모두 달성할 때마다 종료 트리거를 달성한 사람은 3점을 얻고 종료 토큰을 1개씩 그 지역으로 배치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개의 종료 토큰이 빠지면 턴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그 턴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 턴씩만 더 주어지므로 초반, 중반, 종반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잘 살피면서 마지막에 한 턴에 끝내기 설계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게임입니다. 마지막 매력은 시모네 루치아니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리플레이성과 비대칭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 마일스톤 토큰 종류 및 그것들이 각자 어떤 위치에 놓이냐 뿐만 아니라 계약서 타일 중 이 끝내기 계약서 같은 3장의 공용 계약서 타일이 어떤 것들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전체적 레이싱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 외 게임 시작 시 세팅하는 은색과 금색의 계약서 타일과 다양한 액션 타일의 구성 또한 인원수에 맞게 랜덤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매판 할 때마다 어떤 타일들이 언제 등장하느냐의 재미가 항상 신선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자 게임보드에 세팅되는 이 A, B, C, D의 4종류 타입의 기술 타일과 이렇게 고유 터빈 및
시작 타일이 모두 함께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여받은 기술 타일을 행동을 위해서 해당 테크의 흐름을 타야 하는 건 존재합니다만 그 흐름의 양상이 무조건 특정 테크로 가게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 중 각 기술 타일별로 하나씩은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터라 내가 운영을 잘한다면 무리하게 그것들을 해금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번 판에 부여받은 이점들을 현재 자신의 운영 전략에 녹여낸다면 분명 더 큰 이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단계의 기술 타일들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는 것도 매력적인데요. 꾸준히 효과를 제공하는 패시브 기술부터 강력하지만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기술, 또 조건별 최종 점수를 제공하는 최종 목표 기술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기술 타일들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도시 건물 중 일꾼 수입을 늘려주는 주택과 돈과 수입을 늘려주는 이 공장 외에 실험실이라는 건물의 등급에 따라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등급에 맞는 기술 타일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게임 도중 게임보드 위쪽에 액션 타일을 놓아 행동을 수행할 때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는 이 계약서 타일들 중에서도 기술 타일을 발전시키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술 타일을 업그레이드해주는 계약서 타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순위로 뽑혀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유로게임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게임을 한번 해보면 룰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다만 게임을 잘하게끔 감을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뉴클리움은 그 말에 완전 부합되는 게임이며 몇 판을 해도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흘러간 적이 없어서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건 그것이 짜증이나 불호로 느껴지는 게 아닌 계속 도전하고 싶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뭐랄까, 그 친해지고 싶지만 절대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고양이와 같은 느낌의 게임이랄까요. 적당히 나의 액션 수행에 고민도 해야 되지만 결국 한정된 지역의 자리 싸움으로 인해서 상대의 수도 읽어야 되고, 특히 브라스의 버밍엄 지역과 같은 이 뉴클리움의 프라하 지역은 게임 종료 시 그 지역 건물 점수를 2배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초반에는 발전소 주변에 연결성이 좋은 지역들의 건물을 짓다가 후반에는 슬슬 프라하 건설 지역의 눈치 싸움이 벌어진 요소도 굉장히 매력적이라 느꼈습니다. 비대칭성의 기술 타일과 다양한 액션 타일들로 자신의 엔진을 불리는 맛과 다양한 랜덤 시작 타일들로 인한 높은 리플레이성, 그리고 상호 간에 선로를 놓는 반협력 및 좋은 지역을 선점하려는 눈치 싸움들이 잘 어우러져서 3인풀로 즐겼을 때 그것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로 모드와 2인풀을 위한 양면 맵으로 구성된 점도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듀얼 레이어 기본판 및 몰입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구성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치밀한 설계와 상호 간의 눈치 수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뉴클리움은 한글판 펀딩 특전으로 아크릴 뉴클리움 프로모와 행동조각 타일 프로모까지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MTS 게임즈에서 진행되는 뉴클리움 펀딩을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빠!